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정신을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경쟁과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강철처럼 단련시키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길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적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깊이 파고들자면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모르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규율이라는 것을 놓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과 자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무너질까요? 왜 헬스장에 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일찍 일어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그 좋은 습관을 이어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의 자녀, 배우자 혹은 직장 문제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창고처럼 말이죠. 당신의 마음이 잘 정돈된 선반처럼 구획화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잘 정리된 군대 막사 같은 차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덤벨 어디 있지? 라고 물으면 당신은 망설임 없이 저기 세 번째 선반 위에 있어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덤벨이 어디 있더라? 잠깐만 하면서 온갖 잡동사니를 뒤집어 엎고 상자를 열어젖히며 허둥댑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에 도대체 어디에 규율이라는 것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다른 것들을 찾을 수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명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규율은 바로 저기에 두면 되겠구나. 꾸준함은 저 칸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만약 당신의 삶이, 즉 당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아주 작은 방해 요소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항상 맑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매일 밤 2시간씩 명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제 마음이라는 차고를 새로 고침하고 재정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규율, 체계,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매일 아침은 달리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모닝커피와도 같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집을 나서는 순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그 어떤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독과 암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제 마음과 몸에 갑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방탄복을 챙겨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 달리기를 하는 동안 저는 그런 정신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무장을 마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늦잠을 자서 허둥대거나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고 있고 그 충격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자신감을 얻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저에게는 아침 달리기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엉망이라면 성공의 크기에도 한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내 자신을 믿으렴 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믿음은 스스로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악의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쌓아온 방식은 스스로에게 감당하기 힘든 과업들을 끊임없이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때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여겼던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런 경험들 덕분입니다. 나는 지옥 훈련을 3번이나 통과했고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으며 델타 포스 선발 과정에도 도전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의 탑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당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자신감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믿음을, 자신감을 스스로 건축해야만 합니다. 막연히 가서 해치워 버리겠어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쌓아온 증거들을 돌아보며 나는 저것을 해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쏟아부었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저는 인구 8,000명 남짓한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네 공장에 취직해서 부모님 집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고 자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작은 공간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마을의 4개의 벽 너머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물론 꿈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꿈속으로 온전히 자신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이 운명적으로 되어야 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특수부대원이 되거나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몽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꿈 뒤에 노력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이렇습니다. 나는 네이비실이 되고 싶다고 말한 뒤, 좋아, 그러기 위해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하겠어 라고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막연했던 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해야 할 일들의 빽빽한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또 저것도 해내야 한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혹독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세상과 인생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곳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시키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당신의 악마들과 마주했으며 마음속의 오디오북을 통해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되들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해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일들로 인해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수치심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족쇄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직면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물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평범한 인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당신 삶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아마도 과거에 겪은 어떤 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록들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수많은 목소리들이 당신에게 넌 안 돼, 이건 너무 힘들어 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수년간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핀포인트처럼 정확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시켰다면 당신은 그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국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충분히 귀를 기울였고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이 듣고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여정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소음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 제 방식이 미친 것처럼 보인다면 어째서 제가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길은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정신을 마비시킬 만큼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숨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속 어두운 찬장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잘 압니다. 그것은 추악합니다. 저는 매일 그 악마들과 대화하고 그 찬장을 청소합니다. 때로는 청소하던 그 어두운 곳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팟캐스트에서 보는 제 모습은 제가 매일 청소하는 그 찬장에서 튀어나온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 자신의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아름답게 들릴까요? 당신의 말이 얼마나 정제되어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온전한 문장이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악마가 튀어나왔던 바로 그 찬장을 다시 열고 청소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일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승리의 기록부터 보지 않습니다. 아, 멋진데. 내 자기의 벽 좀 봐. 먼지 좀 닦아볼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땅속에 파묻어 버릴 수도 있는 것들로 곧장 향합니다. 그것들을 먼저 청소하지 않으면 하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홀로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제게 트로피를 안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트로피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홀로 고통받으며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끔찍한 상황에 스스로를 던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말이죠. 고통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벤치프레스를 좋아해서 매일 벤치프레스만 한다면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만 한다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약점을 3배로 파고드십시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좋은 점, 행복한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제게 좋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행복한 시절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는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니까요. 저는 당신이 인생의 끔찍한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90%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행복할 겁니다. 설령 당신이 돈이 많고 멋진 배우자와 함께하는 행운아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언가 빠져 있을 겁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지만 마주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여전히 그를 좀먹고 있을 겁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 삶은 예쁘게 포장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제가 되기까지 매일이 폭력적이고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마찰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2번이나 몸무게가 130kg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 오는 거대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며 정말 달리기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달려내고 돌아왔을 때 느끼는 내가 해냈어라는 그 감정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내는 작은 발걸음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완전한 가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이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몸이 굳어갈수록 우리는 완전한 가동 범위를 잃어버립니다. 몸을 먼저 활짝 여십시오. 육체적인 훈련은 정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제 몸은 수십만 킬로미터의 달리기, 수많은 턱걸이와 팔굽혀펴기, 수영을 통해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저는 오직 제 정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언젠가 제 삶에 대한 심판의 날이 왔을 때입니다. 무언가가 제가 인생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했는지를 심판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저를 심판하는 그 존재가 놀라움의 펜을 고쳐 잡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지만 저는 그 존재조차 내가 그런 일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며 제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록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내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보려면 마음속의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소음은 당신의 집중력을 앗아가는 궁극의 독입니다. 당신에게 거대한 목표와 꿈이 있다면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할 때 처음 2주 동안은 오히려 체중이 늘었습니다. 1kg이 빠지면 2kg이 쪘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즉시 일어나 다음날 다시 도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만의 동기부여가 코치, 트레이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처참하게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일터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욕이 넘칩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동기부여를 어디서든 끌어와야 합니다.
당신의 뇌가장 앞부분에 항상 그것을 준비시켜 두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은 30일 챌린지 같은 단기 프로그램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30일은 당신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 영구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1년, 18개월, 2년의 희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1년 동안 무언가에 헌신했다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1년이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의 흉터를 벗겨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 던지는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한 남자가 제게 와서 프라푸치노만 빼고 무엇이든 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가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만에 48kg을 감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식탁에 앉아 스스로에게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모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기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저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당신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혹시 운이 따른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죽도록 노력하여 스스로를 그 운 좋은 상황으로 밀어넣었을 때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자신의 마음이 상상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떤 속임수나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한계를 찾아내십시오. 저는 아직 제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한계에 부딪히지만 저는 그 주변을, 그 위를, 그 아래를 어떻게 통과할지 알아냅니다. 저는 항상 그 한계의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러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놓쳤지? 아, 바로 저거였구나. 그리고 다음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가족을 책임지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당신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진정한 남자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존경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당신을 보며 저분이 바로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트로피는 당신의 가족이며 그들이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아는 모든 남자들은 당신이 낡은 운동복을 입고 있어도 당신의 가족이 최고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 남자로서 이 땅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가족, 제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걸작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불길 속에서 어떤 존재로 거듭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어둠과 마주하겠습니까? 어떤 갑옷을 만들어 입으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